자, 안진상님 얘기도 볼게요.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사용하게 된다면 정부나 자치단체 세금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까요? CBDC 발행 목적이 세금과도 관련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나중 문제지만 의문이 듭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세금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논하려면 반드시 필연적인 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세금을 논하려면 세금을 매길 녀석,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녀석의 정체가 분류가 돼야 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세금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정부, 뭐 우리나라가 됐던 미국이 됐던 뭐든 간에 이 정체를 분류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는 뭘로 분류해야 될까?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될까? 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될까? 유동 자산이면 이거 화폐로 분류해야 될까? 뭘로 분류해야 될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난 일단 너 세금 매길래, 야 소득세 그냥 매길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굉장히 법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순리를 진행하지 않고 세금 매길 대상에 분류도 하지 않고 어떤 건지 분류를 해야 뭐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법상에서 그 기준 잡아놓은 대로. 근데 이런 순리대로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세금부터 매기겠다 이러면서 빡 때려버리면은 당연히 세금을 맞는 쪽은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다 소송 걸죠. 가만히 맞겠어요? 정부가 깡패짓을 하면 당연히 나 피해볼 수도 없어.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아. 당연히 소송 걸겠죠. 그러면 법적인 논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되게 후유증이 심할 거거든요.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사실 가장 깔끔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리대로 이 세금 매길 대상, 지금 같은 게 암호화폐인데 얘를 도대체 뭘로 분류할지, 뭐 증권이냐 뭐냐 뭘로 분류를 할지 명확히 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분류에 따른 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세금을 매길 건지 정해서 해야지 이런 논란들을 다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질문 주신 내용은 잠깐 뭐야 질문이 넘어갔어. 질문 내용 어디 갔어요?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P2P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세금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분류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CBDC로 쓰이느냐 뭐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지금의 암호화폐들은 분류 선행이 돼야지 세금의 성격이 어떻게 나올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있지 않고서는 세금의 성격 어떻게 부과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P2P는 모르겠어요. 그걸 미래를 상상하기 힘든데 만약에 뭐 안진상님도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원래 뭘 위해서 탄생했죠? 현재 레가시 금융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 레가시 금융 시스템의 주축을 이루는 게 이제 은행들인데, 은행들 니네 세계 경제위기 겪을 때 보니까 너희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우리 개인 간에 너희 없이도 거래할 수 있어. 은행 뭐가 필요해? 은행에 이런 법적인 뒷받침되는 조직들, 기관들이 뭐 우리 예금을 맡아주고 꼭 그래야 돼? 아니야. 그거 없이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 신뢰 문제를 커버할 수 있어. 해서 나온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봐봐. 중앙 집권화돼 있는 강제로 신뢰하게 만들 이런 은행 같은 거 없어도 블록체인에서는 장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도 가능할 거야. 은행 너희 같은 신뢰를 담보로 하는 중개기관이 없어도 돼. 이런 목적으로 한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취지는 좋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의 취지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비트코인 안에서의 화폐는 뭐죠? 비트코인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다 해버리면,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 안티머니 론더링, 추적 안 되고 익명성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금 이런 거 어떻게 추적하나요? 이게 누구 건지 알고? 안 되죠. 그리고 해외로 돈이 유출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이 세탁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더 나가서 테러 단체들한테 테러 자금이 조달될 수도 있습니다. CFT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각 정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실생활 P2P, 진짜 개인 간의 거래용으로 이런 게 적용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현재 정부도 입장은 안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AML 적용했잖아요. 안티머니 론더링. 유럽은 이제 한 8일 정도 남았네요. 8일 정도 있으면은 유럽 전역에 적용이 됩니다. 예. 트래블룰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행 규칙 해갖고 무조건 추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이런 거래들이 제공되잖아요. 법정화폐랑 암호화폐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들에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금 세탁이 안 되도록 추적하라고. KYC. 너희 플랫폼에 와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 신분을 확인해서 이 거래 내역을 남겨놔라. 왜? 그래야 추적이 되니까. 예를 들면 유로화 갖다가 뭐 비트코인으로 바꿨어요. 몇 월 며칠에. 그러면 그 거래 내역이 남아있고 그 거래를 한 계정에 신분이 확인돼 있으면은 이거 추적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겨놓은 거죠. 사실상 암호화폐를 썼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암호화폐로 바꾸고 썼지만은 어떻죠? 이 연결고리 이런 규제나 법 등을 통해서 추적이 가능하게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P2P는 아니죠. 지금 이런 식은 여기에서 바꾼 거 갖다가 보냈어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를 누군가한테 보내줬어. 근데 이거 개인 간의 거래인가요? 뭐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개인 간의 거래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미 법정화폐를 바꾼 그 순간부터 추적도 되고 누군지 이미 정부에서 신분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애초에 꿈꾸고 있던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모든 나라의 정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럽연합 등이나 또는 그 자금 세탁 방지 기구도 이미 회원국들한테 뭐를 부과했다? 안티머니 론더링을 부과했죠. 트래블룰을 지킬 수 있게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실현되면은 비트코인이 꿈꾸는 세상은 오히려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프사가 원하는 시나리오죠. 레가시 금융을 유지한 상태에서,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레가시 금융에 있는 문제만 XRP 레저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게 리프사의 전략이잖아요. 일단 이 방향성은 리프사가 원하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